자, 이제 MH 브레이크 끝났고 이번 주말부터 다시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토트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게 뭐 진지한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어쨌든 지금 팀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도 승점도 훨씬 낮아졌고, 그쵸. 그리고 이런 경기적으로 보죠. 뭐 예를 들면 뭐 브라이튼전의 그런 역전패라든지 최근에 경기력에 있어서 이제 계속 좀 이슈되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정돈되지 않은 팀에서 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루머가 아닌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약간 이제 나올 게 나왔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무조건 이 보도를 막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출처만 일단 보더라도. 공신력 자체가 이제 좀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팀 선수들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불화를 겪고 있는데 적어도 4명과 불화를 겪고 있다. 그 4명을 언급을 했어요. 우도기, 비카리오, 벤탄쿠르와 로메로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서 불하냐? 그렇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내외부적으로 감독이 보여준 직설적 소통 방식에 선수들의 불만이 쌓였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런 불화가 팀 성적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인다는 게 그 풋볼 인사이더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이 불화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어쨌든 팀의 성적이 좀 떨어져 있고, 그쵸.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거죠. 이 감독 지금 약간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불화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갈라타사라이든 어쨌든 졌죠. 네. 그리고 입스위치전 저는 솔직히 되게 아쉬웠다 생각해요. 이게 좀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팰리스 첫 승에 재물이 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토트넘이 좀 안 좋은 좀 굴욕적인 결과들을 최근에 많이 겪었고 그런 한 경기 한 경기 임팩트가 지금 워낙에 커서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리그도 지금 최근 5경기 보니까 2승 3패 순위 지금 10위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올 만한데 사실 이례적으로 이 시기에 나오는 이 기사들 불화설은 우리가 다 예측이 좀 가능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쯤 되면 이 감독 가지고 또 흔드는 기사 나오겠네. 대부분의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냥 루머다. 이렇게 팬분들도 좀 거의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자 벤탄쿠르는 뺍시 벤탄쿠르 뭐 미드필더니까. 근데 뭐 우독이나 뭐 비카리오나 이제 이런 선수들 사실 이제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 게 다 이제 수비수 그쵸. 이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골키퍼도 뭐 수비수 포지션에 들어가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문제점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터질 게 터졌다. 괜히 이게 루머는 맞거든요. 근데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 이제 후방 라인에 대해서 좀 가혹하죠. 그렇죠. 전술 자체가. 후방의 숫자를 더 남겨두고 너무 많이 수비 라인이 올라가 있고 또 포스테코글루의 지금 뭐 지난 시즌부터 계속 경기를 진행할수록 수비 라인 하나 못 맞추고 있는 게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더벤 로메로가 빠졌을 때 그 이후 경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주전조가 빠졌을 때 과연 포스테 감독의 전술이 이게 있는 선수단 구성에서 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주전들이 뛰어도 그건 선수 개인의 기량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지 감독이 뭐 전술의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숫자를 조정해 준다거나 수비 라인의 높이를 조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수비 라인을 올리는 지시를 하더라도 한지 플릭처럼 완벽하게 라인을 딱 잡아주던가. 그치.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수비 전술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환경에서 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신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아니죠. 요즘에 토트넘이 사실 경기마다 선제 실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제 실점을 허용했어요. 그럼 감독이 뭔가 라커룸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수비진에게 뭔가 실점 장면에 대해서 지적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추측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야, 이 전술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데 이 실점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네?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도 화가 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아까 풋볼 인사이더의 기사에 나왔던 감독의 직설적인 소통 방식에 선수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맥락상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좀 합을 좀 맞춰볼 수 있긴 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라고 보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연관성도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올 시즌 부상자가 진짜 많다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 리그 그냥 다. 리그 네, 다 통틀어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경기 수가 늘어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로코파가 있어서 이번 시즌에 이제 제대로 못 쉰 선수들도 있고 요새는 이제 프리시즌도 그냥 프리시즌 느낌이 아니잖아요. 되게 경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가가지고 그 프리시즌을 치르는 선수들도 이제 꽤 그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 과부하가 있는 상황에서 본 시즌에 돌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토트넘을 예로 들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로메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 로메로는 어쨌든 코파 끝까지 뛰었으니까. 그리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도 어쨌든 계속 실점 경기를 지금 뛰고 있으니까 그 로메로도 지금 이 불화 대상에 풋볼 인사이더의 그 기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루머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하필 또 타이밍이나 지금까지 토트넘이 보여준 문제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또
그 불화의 대상이 된 선수들이 또 수비 쪽의 선수들이 많아서 괜히 또 이게 느꼈을 때는 약간 좀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위기다. 뭐 지금 토트넘 전체적으로 팀이 안 좋다 하니까 사실 그리고 이맘때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들어갈 때쯤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이제 감독 경질에 대한 부분. 그쵸. 이거는 저는 그 특히 이제 배당 주는 그 사이트들이 있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베팅 업체 말고도 이제 영국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가십거리 많이 다루는 매체. 네, 그래서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그쵸. 네, 거론이 되긴 해요. 근데 1순위와 2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저기 로페텍이랑 러셀 마틴. 러셀 마틴. 근데 로페텍이 진짜 안 좋기는 하거든요. 지금 웨스트햄. 울버햄튼도 울버햄튼이란다. 웨스트햄도 어쨌든 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러셀 마틴은 이제 소튼 네. 이제 감독인데 소튼이 사실 이제 승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근데 러셀 마틴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 한참 작년에 이제 챔피언십 중계하고 그 승격 플레이오프 이제 할 때 이제 소튼에 관련된 이런 저런 걸 봤는데 러셀 마틴의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꽤 괜찮게 평가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상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와서는 그게 제대로 이제 좀 작동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어려움을 좀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순위 때문에서라도 일단 경질 1순위다라고 베팅 업체들이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2순위가 이제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그 사우스햄튼을 잡고 얼마 전에 첫 승을 거뒀죠. 19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라스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러셀 마틴, 로페테기, 글라스너, 오닐 여기 팀 상황 토트넘에 비해서 훨씬 안 좋은 진짜 팀들입니다. 여기는 발등에 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순위로 저는 꼽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풋볼 365 기사에는 3순위, 1순위, 2순위가 다 공동으로 매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순위로 매겨졌고, 영국의 그 배당이 정리된 사이트들, 그 특정 베팅 업체보다는 이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을 좀 평균 낸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러셀 마틴 1위, 2위 로페테기, 그 다음 글라스너, 오닐, 그리고 포스테코글루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는 일단 더 갈 길 바쁜, 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팀들이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좀 후순위에 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어쨌든 우리가 언급한 이 감독들은 이제 좀 어쨌든 팀들이 정말 어려운 팀들이고 이게 올 시즌에 그 3위, 4위 여기부터 그 10위 있는 이쪽까지 그리고 저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점까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빡빡해요. 그러니까 순위가 이렇게 포진이 돼 있을 뿐이지 한두 경기에 따라서 저는 이게 휙휙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위 경쟁 자체의 맥락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사실 아까 10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승점 차로 보면 여전히 3위 아스날과 3점 차예요. 이거 다음 경기 되면 바뀔 수도 있는 승점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팀 기록이 최다 득점팀 23득점에 골득실로 봐도 지금 2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 지표나 기록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양호하다고도 정리해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데도 경질 위기인 이유는 일단 A매치 기간 끝나면 바로 맨시티 원정이고요. 그리고 일정이 좀 보니까 그러네. 맨시티 원정 갔다가 로마랑 풀럼 상대하고 또 본머스 원정 갔다가 첼시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레인저스 원정 가야 되고 이런 게 또 있네. 이제 유로파도 어쨌든 1패를 또 당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승리에 대한 또 필요성이 생겼는데 물론 아직 여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또 패배하면 그럼 진짜 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일단 그래도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도 맞고 리그 자체는 바쁘죠. 근데 맨시티 원정 바로 가고 풀럼, 본머스, 첼시 지금 좀 까다로운 상대들을 연달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테코글루가 아까 뭐 경제 순위로서는 순위로만 매기면 5순위 그리고 어떤 1순위 범주, 2순위 범주로 봤을 때는 범주로 봤을 때는 3순위 좀 이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그런데도 현지 매체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같은 방식의 실점을 한다.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계속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패배한 경기들에서 나왔던 어리석음. 이건 이제 진 경기들의 임팩트인데 팰리스의 첫 패의 희생양.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에게 첫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브라이튼전 그게 맞아요. 그게 제일 커요. 3골 먹히면서 패배한 것도. 그 역전을 당한 것도 여러 가지로 이런 아쉬움들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에게는 11월, 12월이 중요한 한 달이 될 거고 어느 정도 경질의 신호가 들려왔기 때문에 방금 전 봤던 풋볼 인사이드의 그런 불화설이 나왔던 거다. 그리고 그 불화설마저도 우리가 약간 퍼즐 조각을 짜맞추면 약간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미 포스테코글루는 반복된 문제들을 여러 차례 이어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적인 소식들만 조금 더 보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 계약 연장이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로마노액이 보니까 뭐 26년 6월까지 늘리는 옵션 조항을 이제 활성화를 해서 한신저 같이 갈 것 같고 플라텐버그도 이제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연장 옵션이 발동되는 순간
원래 기존 계약인 25년 여름까지의 계약이 그럼 이제 1년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이적 시장에서의 그런 판매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이거는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1년 더 잔류한다에 의의를 두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팀적으로 보면 그 오도베르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통증 이후에 이제 수술 네. 때 이제 올랐다고 하고 복귀 일정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거는 한동안 좀 이제 재활이 어떻게 되고 회복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양민혁 네. 12월 중에 이제 팀 조기 합류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렇죠. 뭐 훈련을 뭐 본격적으로 엄청 많이 한다든지 뭐 바로 뭐 실전 경기 투입이 된다든지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뭐 팀과 리그 적응 문제도 있죠. 사실 그리고 아직은 뭐 엄청 어린 선수니까 유럽 자체가 이번에 처음이니까 네. 모든 거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데 1월에 이제 이적 시장 등록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 자체는 1월에 시작이 되고 그때 정말 양민혁 선수를 1군 선수단에 등록을 해준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오도베르의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 지금 토트넘 윙 자원들의 어떤 부진까지 겹쳤을 때 혹시 양민혁 선수에게 정말 준비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출전 기회를 줄지도 우리가 좀 뭐 기대해보고 기다려볼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뭐 토트넘이 뭐 여러모로 지금 소식이 많은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말에 펼쳐질 리그 경기를 먼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